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검증된 7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자료는 ACC/AHA라고 그러니까 미국 심장 관련된 협회에서 진료 지침을 낸 거고요. 의사들을 위한 자료인데 이런 자료들은 현대의학의 가장 끝판왕 절정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죠. 현재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과학을 하면서 알고 있는 최전선의 정보들이 여기 요약되어 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정보입니다. 여기에 심혈관계 질환의 1차 예방 목적으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Primary Prevention, Lifestyle Change and Team-Based Care라고 되어 있는데 이 Primary Prevention이라는 뜻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Primary Prevention이라고 하면 1차 예방 목적입니다. 1차 예방 목적이 뭐냐? Primary Prevention 1차 예방이 있고 Secondary Prevention 2차 예방이 있는데 Secondary 2차 예방 목적이라 함은 협심증 때문에 스텐트 했던 분들 혹은 뇌혈관 질환, 뇌졸중 이런 걸로 쓰러졌던 분들, 그러니까 어떤 혈관 질환에 이벤트가 있었던 사람이 또 다른 이벤트가 발생할 걸 예방하는 목적이 이제 Secondary Prevention이라고 하는 거고요. Primary Prevention 1차 예방은 뭐냐 하면 그냥 우리 건강한 사람들 혹시나 협심증이 생기는 거, 혹시나 뇌졸중이 생기는 거, 이런 혈관 질환이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한 목적, 그걸 이제 Primary 1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 가장 현대의학의 과학의 끝판왕, 가장 근거 있고 추천될 만한 핵심 엑기스 7가지입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사실 이런 내용을 보면 의외로 별거 없다는 게 핵심인데요. High blood pressure, maintain blood pressure below 130에 180 이하입니다. 뭐냐면 고혈압이 있는 분들 혈압 관리하라는 거고요. 130에 180 이하로 관리하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고혈압 진단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졌는데 실제로 약 처방이 나가는 거는 ASCVD라고 심혈관 질환이 10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을 계산해서 그거에 의해서 좀 판가름이 나긴 하는데 미국에서 고혈압 진단 기준이 좀 엄격해졌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고 130에 80이냐 이런 것도 너무 수치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건 의사들이 판단할 일이고 어쨌든 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 관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혈압이 높은데도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높은 혈압에 의해서 장시간 노출되면 심혈관계 질환 리스크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혈압약을 권할 때는 그냥 드시면 됩니다. 의사들이 이유 없이 권하진 않아요. 득이 실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점이 더 많을 때 권합니다. 혈압약 먹으면 뭐 나쁘지 않아요? 뭐 부작용 있지 않아요? 안 드시는 게 부작용이 더 크니까 약을 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지컬 액티비티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더레이트한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거나 or vigorous한 피지컬 액티비티를 일주일에 75분 이상 하라는 건데요. 이 moderate와 vigorous의 의미가 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vigorous 액티비티라는 거는 뭐 테니스 단식 같은 거, 혹은 전력 질주 달리기, 혹은 빠르게 수영하는 거, 그러니까 심장이 뛸 정도의 우리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하는 운동을 일주일에 75분 이상 하라는 거고요. 혹은 moderate한 강도, 여기 보면 moderate한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2시간 반 이상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moderate는 어느 정도 좀 활동량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조금 액티비티한 요가라든지 빠르게 걷기 정도, 심장이 어느 정도 좀 뛰는 정도의 운동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심장이 이렇게 뛰지 않는 설렁설렁 걸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의 moderate나 vigorous한 운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엔 예를 들면 골프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골프도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 걷는 양이 많고 운동량이 적진 않지만 칼로리 소비는, 사실 여기서의 약간 포인트는 그렇게 뭔가 심장이 뛰지 않는 설렁설렁하는 그런 운동은 심혈관계 측면에서는 조금 근거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총량이 많아지면 그래도 도움이 좀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심장이 뛸 정도의 운동을 좀 해야 된다는 게 심혈관계 질환 1차 예방 목적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운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운동하라고 권하진 못하고 동네 걷는 운동이라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거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포인트는 뭐다? 어느 정도 운동이 좀 강도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아스피린은 Low Dose Aspirin for Primary Prevention, Now Reserved for a Selective High Risk Pati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90년대 이럴 때는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환자분들한테 아스피린 저용량으로 아스피린 프로텍트 혹은 보령 아스트릭스에서 이렇게 주황색 캡슐로 된 약이 있는데 혈압약이나 당뇨약에 아스피린을 좀 루틴하게 심혈관계 질환 예방 측면에서 좀 쓰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단순히 1차 예방 목적으로, 그러니까 협심증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었던 사람 말고 그냥 단지 예방 목적으로는 아스피린을 저용량으로 그냥 깔고 가는 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근거가 좀 떨어져요.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해서 여기 보면 하이리스크 페이션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좀 하지 그냥 무분별하게 1차 예방 목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또 뭐냐면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이라는 게 중요한데 세컨더리 프리벤션은 논외입니다. 그러니까 스텐트 하셨던 분들, 협심증 때문에 혹은 뇌혈관 질환으로 뭐 쓰러졌던 분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드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이고, 그런 분들 말고 그냥 막연하게 예방 목적으로는 예전에는 좀 썼는데 요즘에는 근거가 부족해서 쓰지 않는 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다만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는 좀 다르다. 당뇨도 있고 가족력도 있고 좀 비만하고 운동도 잘 안 하고 뭐 식습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높으면 의사들도 그 리스크에 대해 좀 판단을 하고 약 처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막연하게 아스피린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 보면 뭐 아스피린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아스피린 권하지 않는 거는 뭐 무슨 의료계의 음모론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돌대가리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괜히 또 댓글에다가 무슨 동영상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고 이상한 링크 걸으셔도 그런 영상은 볼 가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깔려고 하면 그냥 흑우 인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ype 2 Diabetes Control Through Diet and Exercise, 그 다음에 밑에 약 처방들이 나오는데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Control Through Diet and Exercise, 그러니까 식습관 조절이랑 운동 이걸로 조절한다. 이거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약 처방은 뭐 메트포르민이 프라이머리 세라피인데 이런 거는 이제 약 처방은 뭐 의사들이 할 일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다이어트 앤 엑서사이즈가 기본이다. 식습관 조절과 운동은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뭐 유명한 병원에 유명한 명의 교수님을 찾아가나 저 같은 뭐 돌팔이 의사를 찾아오시나 사실 약 처방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진료 지침이라는 게 있고 그 지침에 의해서 마치 우리가 무슨 음식을 요리할 때 레시피가 있듯이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을 끓이는 레시피가 있죠. 누가 해도 비슷비슷해요. 사실 결과물이. 그렇듯이 의사가 약 처방을 할 때 이런 만성질환은 진료 지침이 있고 그 레시피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약 처방이 나가는 거 보면 뭐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하나 뭐 저 같은 동네 돌팔이가 하나 사실 비슷해요. 비슷한데 훨씬 더 중요한 건 운동하고 식습관 조절입니다.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은 정말 의사 입장에서 말을 안 듣는 어린 아이를 달래듯이 환자분들을 계속 운동하고 식습관 조절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합니다. 사실 많은 교육을 하지만 교육이 되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환자분들이 되게 무시하세요. 약 처방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써야만 뭐 된다고 생각하지 돈이 들지 않는 운동이나 식습관 조절은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당뇨 있는 분들한테 운동은 취미생활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다이어트, 식습관인데요. vegetable, fruit, nuts, fish and whole grain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대시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건강한 식습관, 좋은 음식들을 복용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 vegetable, 야채, fruit, 과일, 그 다음에 nuts, 견과류, fish, whole grain 뭐 이런 것들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런 거 없고 그냥 야채, 과일, 견과류, 생선, 홀그레인 뭐 대단한 거 있지 않아요. 방송에서 파는 뭐가 좋아요? 어디서 파는 무슨 영양제가 좋아요? 이런 거 나오지도 않죠. 그냥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게 중요합니다. 포화지방이나 트랜스팻 뭐 이런 것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통 가공식품에 많이 있고요. 저도 뭐 과자 뭐 이런 거 가공식품 너무너무 좋아해서 오늘도 한 봉지 먹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타바코, 금연입니다. 금연은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통제할 수 있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신도 스스로 버리는 자를 신은 구원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은 흡연하는 사람의 건강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흡연을 하면 심혈관 같은 그런 혈관들이 모양이 다 많이 변형이 이미 진행이 됩니다. 흡연을 하신 과거력이 많으면 심혈관계 질환 리스크가 대단히 매우 높아집니다. 여러분 금연은 꼭 하셔야 되고 금연을 도와주는 약 처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 링크를 걸 테니까 그 금연 관련 안내하는 영상을 꼭 여러분이 보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인데요. 여기서는 ASCVD 리스크를 계산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약을 쓴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콜레스테롤 약은 어떤 단계에서 써야 되는지는 리스크에 따라 다릅니다. 얼만큼 고위험군이냐, 얼만큼 심혈관계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환자냐에 따라서 약 처방을 시작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콜레스테롤 약은 처방하는 그 기준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 판단은 사실 의사들이 알아서 합니다. 미국에서는 ASCVD라고 10년 이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을 계산하는 이런 계산기가 도입이 됐는데 사실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뭐 LDL 수치 놓고 흡연하고 당뇨 있고 고혈압 있고 가족력 있고 나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합니다. 의사들이 그 기준에 맞게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게 이점이 더 큰지 아닌지 저울질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약 처방을 합니다. 득이 크지 않은데 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면 이거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 뭐 부작용 있지 않아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을 안 드시는 게 더 문제가 많으니까 약을 권합니다. 득보다 실이 큰 상황에서는 권하지 않아요. 애매한 분들한테는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권합니다. 어떤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뭐 230 찍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 약을 제가 아주 강력하게 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얘기하면서 뭐 방송에서 파는 뭐를 먹으면서 버텨보겠다고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어리석은 어린 아이를 달래는 기분으로 설득을 막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말을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 힘이 되게 많이 빠질 때가 있죠. 뭐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서 얻으셔야 될 거는 뭘까요? 사실 별거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별거 없다는 게 핵심이고, 여기 보면 의외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처방받는 게 비용이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진료비도 비싸지 않고 약값도 비싸지 않아요. 외국에 비하면 엄청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약 처방 관리받는 게 전혀 돈이 들지 않고, 뭐 야채 먹는 것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죠. 금연하는 거 오히려 돈을 벌 수도 있죠. 운동하는 거 돈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운동하는 돈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써야만 좋아해요. 비싼 거 돈을 많이 써야만 정말 좋은 줄 알아서 무슨 이상한 약을 비싼 값에 팔면 그게 정말 좋은 줄 알고, 그거 어때요 뭐 이러면서 새로운 거 알려지지 않은 뭔가가 있을 줄 알지만 현대의학의 끝판왕, 현대의학의 최전선, 가장 근거가 있고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내용은 여기 있는 7가지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굉장히 근거가 약하고 추천 등급도 약하고 거짓말에 가까운 것들도 많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현명한 분들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영상 찍으면 조회수가 절대로 떡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되게 뻔한 얘기들 하니까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시죠. 조회수가 떡상하려면 막 이상한 뭐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요것들 잘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고,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의 최전선입니다. 요것들 잘 하시고, 요거 해도 안 된다, 요거 해도 어떤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조물주가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이 많으면 제가 조금 더 힘내서 이런 고급 고품격 정보를 자꾸 이제 찾아갖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